130년 된 독일 기업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히든 챔피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를 한국 기업이 3,243억 원의 통째로 삼켰습니다. 놀라운 건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독일 최대 공조기업을 2조 4천억에 가져갔고, 하만은 독일 ZF의 자율주행 사업부를 2조 6천억에 인수했습니다. 지금 독일에서는 매일 60개가 넘는 기업이 문을 닫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매물을 가장 적극적으로 쓸어 담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이 기회인지, 그리고 어떤 함정을 피해야 하는지 명확해질 겁니다. 지금 독일에서는 23분마다 기업 하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60개, 일주일이면 420개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문을 닫은 독일 기업이 21,812개였습니다. 3년 전에는 13,993개였거든요. 56%가 늘어난 겁니다. 20년 만에 가장 많은 기업이 쓰러진 해였습니다. 이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이 849개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까지 한국 주식시장에 이름을 올린 기업 전부를 합쳐도 849개인데 독일에서는 2주면 그만큼의 기업이 사라집니다. 코스피 전체가 2주 만에 증발하는 속도입니다. 그것도 매달 반복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속도가 한국에서 벌어졌다면 코스피 시장이 1년에 25번 통째로 사라지는 셈입니다. 그런데 문을 닫는 기업들이 동네 빵집이나 작은 가게가 아닙니다. 독일에는 미텔슈탄트라고 불리는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독일 전체 기업의 99%가 이 미텔슈탄트이고 독일 전체 일자리의 60%를 이 기업들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규모는 중소기업이지만 하는 일은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자기 분야에서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히든 챔피언이라고 부르는데 전 세계 히든 챔피언의 48%가 독일에 있습니다. 거의 절반입니다. 특수 볼트 하나, 정밀 부품 하나를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기업들이 독일 곳곳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이 기업들이 지금 매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100년 넘게 기술을 쌓아온 회사들인데 물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56만 개 기업이 후계자를 찾고 있고 절반 이상은 가족 내 승계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는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지금 중요한 건 이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대기업도 무사하지 못합니다. 폭스바겐이 35,000명을 자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독일 안에 있는 일자리 4개 중 1개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88년 역사상 처음으로 독일 공장 문을 닫았습니다. 드레스덴 공장이었습니다. 독일에서 폭스바겐 공장이 문을 닫는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이익이 반토막 났고 포르쉐는 영업이익이 91% 급감했습니다. 독일 자동차 부품업계에서만 2025년 상반기에 51,500개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한때 세계 자동차 산업의 심장이라고 불렸던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독일 경제 전체가 멈춰 있습니다. 2022년 말부터 3년 넘게 성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2024년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0.2%였고 2025년에도 겨우 0.1%였습니다. 세계 경제 3위의 나라가 3년 연속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산업 생산량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1.2%가 줄었습니다. 공장은 돌아가는데 생산량은 줄고 기업은 있는데 사람이 없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이 기업들이 왜 무너지는지입니다. 원인을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대체 세계 최강이었던 독일 제조업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건물이 무너질 때는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둥이 하나씩 부러지다가 어느 순간 전체가 내려앉는 겁니다. 독일 제조업도 똑같았습니다. 기둥이 3개 있었는데 3개가 거의 동시에 부러졌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에너지였습니다.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전 사고가 터졌습니다. 전 세계가 공포에 빠졌고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전부 닫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 12년 뒤인 2023년 4월 독일은 정말로 마지막 원전의 문을 닫았습니다. 원전을 끄면 그 전력을 다른 데서 가져와야 합니다. 독일이 선택한 건 러시아 천연가스였습니다. 러시아에서 독일까지 바다 밑으로 거대한 파이프라인을 깔았습니다. 노르드 스트림이라고 불리는 해저 가스관이었습니다. 독일 공장들은 이 가스로 돌아갔습니다. 싸고 안정적이었거든요. 독일 입장에서는 완벽한 대안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9월 노르드 스트림이 폭발했습니다. 독일로 가던 가스가 한순간에 끊겼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문제입니다. 원전은 이미 꺼버렸고 가스까지 끊기니까 전기요금이 치솟았거든요. 지금 독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1kW 시당 약 18센트입니다. 미국은 8.3센트입니다. 2배가 넘는 겁니다. 공장을 돌리는데 드는 전기값이 경쟁국의 2배라는 건 똑같은 물건을 만들어도 원가부터 지는 구조라는 뜻이거든요. 스스로 원전을 끄고 러시아 가스에 올인했다가 둘 다 잃은 겁니다. 자살골이었습니다. 에너지만 문제였으면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둥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중소기업의 사장님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죽거나 도망간 게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은퇴할 나이가 됐는데 물려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지금 독일에서 회사를 넘기려는 사업주의 평균 나이가 63세입니다. 2028년까지 약 56만 개 기업이 후계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중 19만 개는 아예 승계 계획조차 없습니다. 가족 중에 회사를 이어받겠다는 사람이 있는 곳은 42%뿐이거든요. 이게 왜 심각하냐면 독일 기업의 99%가 이런 중소기업이잖아요. 미텔슈탄트라고 불리는 독일 경제의 진짜 뿌리입니다. 전체 고용의 60%를 책임지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뿌리를 지켜온 창업자들이 하나둘 떠나는데 뒤를 이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후계자를 못 찾는 기업의 79%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승계가 안 돼서 생기는 경제적 피해가 2028년까지 약 1,0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150조 원이 넘는 규모로 추산됩니다. 3대, 4대에 걸쳐 쌓아온 기술과 노하우가 주인 없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후계자가 없으면 기업을 팔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사려는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기둥까지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기술 전환의 실패입니다. 독일은 기계를 만드는 건 세계 최고였습니다. 정밀하고 견고하고 100년 넘게 쌓아온 장인 정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기계만 잘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AI와 소프트웨어가 제조업의 핵심이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이 변화에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독일 전체 경제에서 AI에 쓰는 돈이 총 매출 대비 고작 0.3%입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작은지 비교를 하면 이렇습니다. 구글 한 회사가 2024년에 AI 관련 설비 투자로 쓴 돈이 525억 달러였습니다. 2025년에는 850억에서 910억 달러로 늘릴 계획입니다. 구글 한 회사의 투자액이 독일이라는 나라 전체의 AI 지출과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인 겁니다. 기계는 세계 최고인데 소프트웨어는 20년 전에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공장 안에 있는 장비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정밀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제어하는 시스템은 한 세대 전 기술인 겁니다. 하드웨어만으로 버티던 시대는 끝났거든요. AI 전환에 실패하면서 독일 기업들의 미래 가치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은 좋은데 5년 뒤가 안 보이는 회사를 누가 사겠습니까? 사려는 사람이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터지니까 독일 기업들은 선택지가 없어졌습니다. 에너지 비용은 감당이 안 되고 사장님은 은퇴해야 하고 기술은 비춰졌습니다. 어느 하나만 터져도 힘든 건데 세 개가 한꺼번에 무너진 겁니다. 100년 넘게 세계 최고였던 기업들이 헐값에 매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틈을 가장 먼저 파고든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2024년 한국의 공작기계 1위 기업 디엔솔루션즈가 움직였습니다. 타겟은 독일의 헬러. 1894년에 세워진 130년 된 기업입니다. 하이엔드 초정밀 머시닝 센터. 쉽게 말해 금속을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깎아내는 초정밀 장비에서 세계 최고였던 회사입니다. 직원 2,000명에 전 세계 자회사만 30개가 넘는 독일 제조업의 자존심 같은 기업이었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한국 기업들은 독일에 기술 연수를 보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선배 엔지니어들이 독일 공장에서 도면 한 장이라도 더 보려고 허리를 숙이던 시대가 있었거든요. 독일은 선생이었고 한국은 배우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 그 제자였던 나라의 기업이 선생의 회사를 통째로 사들였습니다. 지분 100%, 가격은 3,243억 원. 130년 된 기술 기업의 값치고는 놀라울 정도로 낮았습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디엔솔루션즈는 옛 두산 공작기계입니다. 국내 1위의 글로벌 3위 공작기계 기업이거든요. 이미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던 회사가 자기 분야의 원조격인 독일 기업을 인수한 겁니다. 여기에 헬러의 초정밀 가공 기술까지 얹으면 세계 공작기계 시장의 판도가 달라집니다. 한마디로 선생이 제자에게 회사를 파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삼성전자가 움직였습니다. 삼성이 찍은 건 독일의 플렉트 그룹입니다.
1918년에 설립된 유럽 최대 중앙공조 기업이거든요. 65개국에서 사업을 하고 연매출만 7억 유로가 넘는 거대 기업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회사의 지분 100%를 15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2조 4천억 원에 가져갔습니다. 왜 하필 공조기업이냐고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인프라가 데이터 센터잖아요. AI를 돌리려면 서버가 필요하고 서버는 엄청난 열을 뿜어냅니다. 이 열을 정밀하게 식혀주는 냉각 솔루션이 없으면 데이터 센터 자체가 돌아가지 않거든요. 플렉트 그룹은 데이터 센터, 병원, 클린룸까지 정밀 냉각 기술의 본과 같은 기업입니다. 삼성은 AI 시대의 숨은 인프라를 100년 넘은 독일 기업에서 통째로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한 건이 더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자회사 하만이 독일 ZF의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 사업부를 15억 유로, 약 2조 6천억 원의 인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ZF는 독일을 대표하는 자동차 부품 기업이거든요. 그 핵심 사업부를 한국 기업이 가져간 겁니다.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 시장이 얼마나 크냐면요. 2025년 62조 6천억 원 규모인데 2035년이면 189조 3천억 원까지 커집니다. 연평균 12%씩 성장하는 시장입니다. 하만은 삼성이 2017년에 인수한 이후 8년 만에 터뜨린 대형 딜인 겁니다. 미래 먹거리의 핵심 기술을 독일에서 가져온 셈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DN솔루션즈 3,243억, 삼성전자 2조 4천억, 하만 2조 6천억. 세 건을 합치면 총 5조 3천억 원입니다. 불과 1년 남짓한 기간에 한국 기업들이 독일의 100년 기업들을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쓸어담고 있는 겁니다. 30년 전 독일 기술 좀 배워와라 하던 나라가 이제는 독일 기업을 통째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총 5조 3천억 원. 공작기계, 데이터 센터 냉각,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 제조업의 정밀 기술부터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까지 한국 기업들이 골라서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끝일까요? 사실 수면 아래에는 훨씬 더 많은 딜이 진행 중입니다. 56만 개 독일 기업이 새 주인을 찾고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협상 테이블 위에는 우리가 모르는 매물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좋기만 한 걸까요?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먼저 기회 측면입니다. 지금 독일에서는 56만 개 기업이 승계자를 찾고 있습니다. 100년 넘은 히든 챔피언들이 줄줄이 매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은 역사상 없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제조 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지금이 아니면 살 수 없는 타이밍인 거죠. 그리고 한국은 이 시장에서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2016년에 중국 메이디 그룹이 독일 산업용 로봇 기업 푸카를 50억 달러에 인수했거든요. 그때 독일 전체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핵심 기술이 중국에 넘어간다면서 엄청난 논란이 일었고 결국 독일 정부는 비EU 국가의 전략기업 인수 심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중국과는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독일 정부 입장에서 한국은 기술 유출 우려가 적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실제로 DN솔루션즈의 헬러 인수나 삼성전자의 플렉트 그룹 인수가 큰 저항 없이 통과된 것도 그 때문이죠.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메르츠 신정부가 5천억 유로 규모의 인프라 특별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790조 원입니다. 12년에 걸쳐 독일 경제를 되살리겠다는 겁니다. 만약 이 기금이 효과를 발휘해서 독일 경제가 회복된다면 지금 헐값에 인수한 기업들의 가치가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함정도 분명히 있습니다. 독일 노동법을 아십니까? 해고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노사 공동결정제라는 게 있어서 경영 의사결정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거든요. 한국식 구조조정은 꿈도 못 꿉니다. 게다가 에너지 비용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독일 산업용 전기가 미국의 2배가 넘잖아요. 아무리 좋은 기업을 인수해도 에너지 비용 때문에 적자가 나면 그건 기회가 아니라 짐이 됩니다. 싼 데는 이유가 있다는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56만 개 매물이 전부 보석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독일을 보면서 기뻐하기 전에 거울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 0.75명입니다. 독일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까지 독일은 37년이 걸렸는데 한국은 단 7년이었습니다. 5배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는 겁니다. 독일에서 후계자가 없어서 100년 기업이 무너지는 모습,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독일의 오늘이 한국의 내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자로서 뭘 봐야 하느냐? 3가지입니다. 첫째, 독일 기업 인수에 적극적인 국내 기업들의 움직임입니다. DN솔루션즈나 삼성전자 전장사업부처럼 기술 확보형 인수를 하는 기업들이 중장기적으로 주목할 만합니다. 둘째,
메르츠 정부의 5천억 유로 기금이 실제로 독일 경제를 회복시키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회복이 현실화되면 인수한 기업들의 가치가 재평가될 수 있거든요. 셋째, 리스크를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문화 차이와 통합 비용, 그리고 에너지 비용 구조까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투자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독일이 에너지 위기와 후계자 부족, 그리고 디지털 전환 실패라는 세 가지 구조적 원인으로 무너지고 있고, 한국 기업들은 이 틈에서 역사적인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울을 우리 자신에게도 비춰봐야 합니다. 0.75명의 출산율과 세계 최고 속도의 고령화 앞에서 우리도 같은 길을 걷고 있으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독일 기업 인수 이후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후속 영상도 준비하고 있는데 궁금하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